15주차 시작하겠습니다. 15주차는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1부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교과서는 111에서 117페이지까지고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그 하위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 현상이 유지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기권이라든지 수권, 직권, 외권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권, 생물권. 그러면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개인데 생명 현상이 유지되는 그 원리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에 5가지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데 각 권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그래서 각 권을 이번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운영되는 하나의 어떤 개다, 즉 시스템이다. 그거고요. 이렇게 5개의 권으로 지구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각 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에너지의 어떤 형태로 또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하고 또 물질이 이동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권부터 보자면 외권은 한마디로 지구 밖이야. 지구 밖의 우주 공간. 이 태양계 안에서의 어떤 우주 공간을 우리는 외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성과 행성 사이의 어떤 공간. 그게 외권의 영역이 되겠죠. 근데 이 외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막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제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 굉장히 많은, 지구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지구는 태양계의 구성원으로서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의 영향을 받으며 운동하고 있다.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어떤 운동이 아니라 몇 가지의 운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지. 지구와 태양이 서로 어떤 만유를 위해서 끌어당길 겁니다. 하지만 또 태양의 주위를 공전, 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공전하는 어떤 그러한 원심력이 발생을 할 테고 또는 만유력이 발생을 해서 그 균형을 이뤄서 지금처럼 행성들이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역학적 시스템의 영향으로 우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행성들이. 지구는 생명 현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운동하고 있다. 즉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양과의 거리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기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권은 이제 공기가 있는 어떤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권을 우리 층상구조를 살펴보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밖은 아까 얘기했던 외권이 있습니다. 높이를 보면 이 기권은 대략 한 1000km를 우리가 그 영역으로 잡고 있는데 대륙권은 한 11km 정도. 근데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유는 지구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 지표면에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에너지랑 멀어지니까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는데 원래 따뜻한 어떤 공기들은 상승하죠. 근데 위가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다시 내려가고. 이래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대륙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기상 현상도 같이 일어나는 어떤 그 영역이 바로 대륙권이다. 성층권부터는 반대로 높이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요인도 있지만 태양과 가까운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중간에 오존층이라는 그런 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층이 있죠. 거기 이제 에너지를 머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온도가 높이에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니까 그 대류가 일어나지 여기는 않습니다. 위에 온도가 따뜻하니까 내려오지 않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은 다시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럼 여기도 대류가 일어나긴 하겠죠. 일어나긴 하는데 어떤 기상현상은 어떤 기체의 어떤 그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중간권도 대류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열권은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 열권 부분은, 태양과 이제 가까워지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권 한번 높이에 따라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권. 수권은 지표면 한 3분의 2 정도를 덮고 있죠. 대략 70%를 덮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어디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닷물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직권. 직권은 지각.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멘틀. 그 다음에 핵이 있는데, 내핵과 외핵이 있죠. 이걸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직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외핵이나 내핵은 철과 니켈로 둘 다 이루어져 있는데, 외핵은 액체고, 내핵은 고체였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권은 약 한 1000km 영역이었고, 근데 이제 직권은 중심까지가 대략 한 640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든지 즉 수권이나 생명체들, 생물과의 영역은 거의 지표면에, 물도 그렇고 생명체들도 지표면 근처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늘에서 있을 수도 있고, 물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땅 약 밑에서 땅 위에서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지표면에 근처에서 생물권이나 수권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고, 생물권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 뭐 이렇게 한 수 킬로미터 이내에 대부분이 걸쳐져 분포하고 있습니다. 기권, 수권, 직권은 각각 하나의 작은 시스템을 이루며 또 상호작용하면서 지구 시스템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면서 생물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즉, 이런 각 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구 시스템을 유지시켜준다. 그러면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즉 생물권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나가야 되죠. 왜 우주복을 입냐면 우주에는 어떤 센 에너지, 즉 방사선이나 자외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아주 치명적입니다. 생명체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우주에서 오는 그런 센 에너지, 뭐 방사선이나 엑스선이나 자외선 같은 경우는 누가 막아주고 있어? 우리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보호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권이 외권에서 오는 그러한 방사선이나 뭐 자외선이나 또는 유성체들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가시광선, 빛이죠, 빛.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그보다 좀 에너지가 더 작은, 즉 파장이 긴 전파 같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권을. 그리고 일부 적외선은 열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적외선도 기권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기권의 어떤 구성, 성분, 기체 종류를 보면 부피비로 78% 차지하는 질소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21%, 그리고 기타가 한 1% 되는데 아르곤을 포함해서 기타가 한 1%가 됩니다. 이 기타 0.07% 안에 또 이산화탄소가 한 0.03% 정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여기에 또 흡수하는 경우도 있죠, 기체에. 흡수해서 또 그 에너지가 어떤 다른 데로 전달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의 이동으로 또 쓰여진다든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산소는 생물들이 호흡할 수 있는데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광합성 하는데 꼭 필요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거의 대부분은 뭐다? 해수이다, 해수. 즉 바닷물이다. 97.5%. 나머지 한 2점 몇 %는 육지에 있는 물을, 뭐 다른 말로 그래서 육수라고도 합니다. 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닷물 해수라고 하면 육지에 있는 물은 육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육수의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야? 빙하입니다, 빙하.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물은 호수, 하천, 지하수인데 굉장히 해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죠. 어쨌든 이걸 이용한다. 그래서 요거 지금 방금 얘기했던 호수나 하천, 지하수, 빙하로 육수가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또 대부분은 빙하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푸르르게
지구가 아름답고 푸르르게 보이는 것은 어떤 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물에 또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 어떻게 이동하느냐? 뭐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할 수도 있고, 또 뭐 압력에 의해서도 또 증발되거나 아니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액체가 이제 수증기 형태로 기화됐다가 나중에 또 비로 내리기도 하고, 비로 내려서 그 물이 또 어떤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려가기도 하고, 흘러내려가면서 뭐 어떤 지형의 변화를 좀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식물들이 그걸 흡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동물들이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태나 그런 것들 바꿔가면서 지구의 각 구성 요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사람도 대략 66% 정도의 그것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뭐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명체들은 이 물의 덕분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물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체온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1도씨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열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체온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물 때문에 체온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비열이 크다는 어떤 특성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 체온이 지금 뭐 37도 정도 되는데, 만약에 비열이 작아서 갑자기 20도로 떨어지면 우린 죽죠. 살 수가 없죠. 또는 40m로 올라가면 또 죽겠죠. 근데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이 그렇게 급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해서 기화열이 크다. 기화열이라는 것은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열을 뺏어갑니다. 즉 기화열이 크면 기체가 될 때 열을 많이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쉽게 액체가 기체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서 우리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 물은 좀 특이한 게, 다른 물질들은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밀도가 커집니다. 근데 물은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즉 물이 얼음이 될 때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있는 얼음이, 자세히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얼음이 이 표면부터 얼게 되는 겁니다. 왜? 밀도가 가벼우니까 위로 뜨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많이 추우면 얼음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지만, 이 안에 있는 생명체들, 수중 생물들은 얼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생명체가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또 어떤 물질들을, 모든 물질을 녹이진 않지만 어떤 물질을 잘 녹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들이 물에 어떤 영양소들이 녹아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 또는 어떤 배설물들이 거의 물에 녹아서 밖으로 배출할 수 있고,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형성 초기에는 완전히 거의 둥그렇고 매끄러웠는데, 이런 수건이나 기권,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은 지형이 물퉁물퉁 뭐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고, 뭐 이건 제주도. 여러분들 이제 올해 제주도 못 가겠네. 코로나 때문에. 옛날 같으면 2학기 때 수학여행으로 뭐 제주도 가고 그랬었는데, 제주도의 어디 해안, 용두암인가? 용두암이죠? 이것도 어떤 여러 가지 수권과 기권의 영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고, 어떤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지형을 또 변화시켰고, 그런 내용들이고, 결국은 기권, 수권, 직권, 이 안에서 생물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 생물들이 사는 공간은 뭐라고 했죠? 생물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밖에 나가면 당연히 생명체 존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태양계에서는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생물권은 태양계에서는 지구 시스템만이 있는 구성 요소이다 라는 겁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기여한다. 상호작용하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영상 하나 시청하고 와서 이어서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지진 관찰을 통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지구의 내부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The wave train and determine exactly what time. This is the epicenter for the earthquake, and this is in minutes. So we can see that for Southern California, we're about 12 minutes away for the P wave to get here. Now this is the primary wave. This is the first wave to reach us.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강진은 불과 10여 분 만에 전 세계에서 감지됐습니다. 종을 치면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동을 지진파라고 하죠. That sudden motion sets up waves that go out and travel out away from the source of the earthquake. And they're in a solid. There's actually two types of waves that go through the body of the material. One is the primary wave and the other is the secondary wave. 파동과 진동의 진행 방향이 같은 P파는 직선으로 움직이며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파동과 진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을 이루는 S파는 속도가 느리고 액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지진파의 원리를 이용해 지구의 내부를 최초로 밝혀낸 과학자는 모로비치. 1909년 그는 P파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로비치는 지구의 내부가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로비치 불연속면이라 부릅니다. The outer core is liquid. We know that because the secondary waves won't pass through it. And it's considered to be mostly nickel and iron. And then inside of that, there's an inner core, which is also nickel and iron, but it's solid because the pressure of the weight of all the rest of the Earth has made it into a solid. 지진파를 통해 우리는 지각 아래 부분이 멘틀과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동영상 잘 재밌게 시청했나요? 네, 그러면 이번 단원 문제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5개의 하요소의 명칭을 쓰시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했던 기권, 수권, 그 다음에 외권, 생물권, 뭐 하나 빠졌는데? 기권, 수권, 생물권, 그 다음에 뭐가 빠졌죠? 직권, 생물권, 하나 더, 외권, 다 했나? 한번 보죠. 다 했네.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5개 얘기 다 했습니다. 두 번째, 기권이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 현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 3개 이상을 쓰시오. 기권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거. 뭐가 있었죠? 방사선을 막아주고, 뭐 유성체가 들어오는 걸 차단해주고, 뭐 자외선도 물론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흡수해주고, 기권에서. 뭐 태양 복사 에너지든 지구 복사 에너지든 뭐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광합성하는 뭐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존재도 했고, 뭐 산소가 있어서 뭐도 했습니까? 생물들이 호흡해서 살 수 있도록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뭐 3개만 있는 건 아니고 더 많죠. 여기는 유성체나 우주 방사선을 차단한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다. 또 아까 얘기했던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지구상의 생물체들이 물을 이용하여 영양소를 공급받고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물의 어떤 성질 때문인지 설명하시오. 뭐였죠? 물은 이런 것들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은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영양소가 물에 녹아서 우리가 흡수할 수도 있고, 또는 독성이 있는 어떤 그런 물, 배출하는 어떤 물질들도 물에 녹여서 배출도 하고, 그래서 잘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15주차
1부 정리하고 2부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도 모르게 조심하는데 또 티가 났나 봐. Sound really fine. 너와 함께 했었던 시간이 길었어. 나봐 난 네 옷을 또